과거에는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남는데 그게 아주 유용했지만 기근을 전혀 겪지 않고 굶주리는 시절이 없었던 지난 2, 3세대 전에서부터는 장점보다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방만 축적하게 됐고 그 때문에 현재 심각한 질병들이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다른 섬나라인 나우루나 사모아도 비만 인구 비율이 미국보다 높다. 나우루의 경우 남성의 86%가 비만이다. 절약형질 유전자는 남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기근을 많이 겪었던 민족에게 많이 나타난다. 아프리카 흑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됐고 아시아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세계적인 장수촌 오키나와. 여든이 넘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은 오키나와는 장수국가 일본에서 최고의 장수촌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명성이 무너지고 있다. 85년까지는 일본에서 남성 평균 수명이 가장 길었지만 2000년 들어 26위로 떨어진 것이다. 평균 수명이 전국 26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젊은 세대,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젊은 세대의 건강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당뇨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만성 질환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체중 130kg의 우에하라 씨는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뇨병으로 이미 두 다리가 까맣게 변한 우에하라 씨. 당뇨 증상은 비만과 함께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 이 환자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칼로리의 과잉 섭취로 인해 고도 비만이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당뇨병이 발병한 경우입니다. 우에하라 씨의 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비만으로 인해 이미 간이 손상돼 있었다. 정상인의 경우 간과 신장이 같은 색깔을 띠지만 우에하라 씨의 간은 지방이 너무 많아 하얗게 보인다. 심각한 지방간이었다. 병원에선 우에하라 씨에게 엄격한 식이요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단 몇 분 만에 식사를 끝낸 우에하라 씨. 하루에 약 8,000칼로리를 먹었던 그에게 병원에서 나오는 한 끼 식사는 턱없이 적다. 매일 일이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한밤중에야 뭘 먹을 수가 있었죠. 매일같이 말이죠. 라면을 먹으러 가거나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먹었죠. 오키나와 시내의 한 양식집. 이곳을 찾는 손님이 하루에만 500명이 넘는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 기지가 있었던 오키나와는 60년대부터 서양식 식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전 어렸을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먹었어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합니다. 미군 부대의 영향으로 패스트푸드점도 많이 생겼다. 인구 10만 명당 8.19개로 일본에서 가장 많다. 오키나와 나하시의 경우 시민들의 생계비 가운데 햄버거를 사는 데 지출하는 돈이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약 46%가 많다. 1967년 하루에 1인당 25g이었던 육류 섭취량은 98년엔 100g이 넘었고 비만 인구 비율도 높아졌다. 40대는 약 55%, 50대는 63%로 일본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백인들은 옛날부터 고지방식을 섭취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거기에 적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먹게 되면 지방이 별로 없던 시대의 유전자가 그대로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귀중하니까 지금 바로 에너지로 태우지 말고 나중에 사용하자는 유전자 명령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먹으면 태우기보다는 축적하고 절약하는 유전자가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젠 지방이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고 모두 뱃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한 병원. 고도비만인 시마모토 씨가 혈관 나이를 측정하고 있다.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시마모토 씨는 최근 살이 더 찌면서 건강이 악화됐다.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시마모토 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분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혈압도 높지만 혈관 나이가 79살이나 됩니다. 현재 90kg의 시마모토 씨는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하다. 허리둘레가 106cm, 41인치가 넘는다. 그는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지금 시마모토 씨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부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그대로 두면 일반인에 비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될 확률이 2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9배나 높아집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먼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혈압이 최고 130, 최저 85 이상,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 40 이하, 여자 50 이하일 때 등이다.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다. 5가지 진단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부 비만이다. 대부분의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동시에 복부 비만 환자이기도 하다. 복부 비만이 없고 대사증후군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지 조사해 보니까 약 5%,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내장 지방, 뱃속에 기름만 축적되지 않는다면 혈압도 올라가지 않고 중성 지방도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내장 지방, 복부 비만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비만 중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30대 대사증후군 환자는 전 인구의 23%로 비만 국가인 미국의 12%보다 11%나 높았고 40대와 50대도 각각 32%, 37%로 미국보다 높았다. 동일한 체중에서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보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아시아인들은 일정한 체중에서 체지방이 더 많으며 그 지방이 위와 복부 주변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부 지방 때문에 일반 체중에서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BMI 지수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만 진단 기준입니다. BMI란 몸무게를 자신의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에 몸무게가 75kg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BMI 수치는 25.9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서양인이라면 비만의 기준인 BMI 30을 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아니지만 동양인이라면 BMI 25가 넘기 때문에 비만으로 판정이 됩니다. 왜 동양인과 서양인의 비만 기준이 이렇게 다를까요? 1972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 미국 남성의 BMI 분포도입니다. BMI 25 이상 30 미만의 인구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데 비해서 BMI 30 이상인 인구 비율은 11.8%에서 31.9%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양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BMI 25 이상에서 큰 폭으로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양 국가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동서양의 공중보건학에서는 인구가 급증하는 BMI 지점을 각각 비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낮은 BMI에서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이 비만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2형 당뇨병의 예를 보면 한국은 BMI 25 이상 30 미만에서 14.3%로 급증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BMI 30 이상부터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조금만 뚱뚱해도 훨씬 더 위험해진다는 뜻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뱃살에 있습니다.